네, 통영함은 이제 최첨단 해상 구조함이 아니라 방위산업 비리의 대명사가 돼버렸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통영함 진수식 화면 보고 계십니다. 당시 해군 측은 1년 동안 시험 평가를 거쳐서 2013년 말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음파 탐지기가 작전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면서 실전 배치가 늦어졌고 지금까지 2년 넘게 통영함은 거제도 조선소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통영함 방산비리 의혹은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때 왜 최첨단 해상 구조함이 근처에 있었는데 바로 출동하지 못했느냐는 문제 제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통영함 진수식 때 해군 측은 항공모함도 예인할 수가 있고 침몰하거나 좌초된 배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 여기에 잠수부가 물밑 90m까지 들어가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호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영함이 음파 탐지기 문제로 계속 발이 묶여 있었고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서둘러 지난 5월 어군 탐지기를 설치한 겁니다. 해상 구조함의 물고기떼를 찾는 어군 탐지기를 설치했다니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본격적인 통영함 비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요, 2억 원짜리 음파 탐지기를 40억 원에 구입하는 등 작전 성능이 떨어지는 군 장비를 납품했고 그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 간부들까지 개입된 엄청난 비리가 적발된 겁니다. 이거 거의 사기친 거거든요. 국민을 상대로. 사기입니다, 이 정도면은. 2억짜리를 갖다가 41억 원에 구입하도록 하는 거는 엄청난 사기예요. 당시 함정사업부장으로서 문제의 장비들에 대한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또 그것도 2억 원짜리 장비를 40억 원에 사도록 결정했던 것 아닙니까? 실무와 그 담당 팀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방산비리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합동수사단이 이르면 이번 주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지고요. 특수 3부 검사들뿐 아니라 국방부 감찰단, 검사원, 국세청 등 정부 사정기관까지 100명 이상의 초대형 수사팀이 꾸려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비리를 수사할 계획인 걸 알고 있고 이 대상에는 아무래도 현역도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 검찰과 수사 요원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드러난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강력한 비리 척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마다 수조 원이 들어가고 있는 방위력 개선 사업, 이번에는 제대로 철저히 수사해서 반드시 군피하의 검은 뿌리를 뽑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